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고양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유지 에너지 필요량이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11살이 넘어가게 되면요 오히려 이 유지 에너지 필요량이 다시 조금씩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노령기 고양이의 사료는 어떤 걸 먹이면 좋을까요? 고양이는요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사료를 급여해줘야 함은 아마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장기 고양이는요 성장기 고양이용 사료를, 또 성장한 후에는요 유지용 사료를, 그리고 노령기에 접어들게 되면은요 노령묘용 사료를 먹여주시는 것이 건강과 고양이의 수명 연장에 이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요 고양이가 노령기에 접어들게 되면은요 어떤 사료를 먹어야 하는지,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성장기가 끝난 동물이요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 들어가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유지 에너지 필요량 MER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숨만 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요 기초 에너지 필요량이라고 합니다. BMR이라고 하는데요, 대충 이 기초 에너지 필요량의 2배 정도를 곱하게 되면은요 강아지들의 일반적인 활동에 필요한 유지 에너지 필요량이 되고요, 고양이의 경우는요 1.4배만 곱해도 유지 에너지 필요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로 봐서도요 고양이는 강아지보다 훨씬 활동도 덜 하고요 평소 몸의 에너지를 아끼는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체중을 유지하고 활동을 하기 위한 이 유지 에너지 필요량이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젊고 어렸을 때보다 덜 먹고 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고양이의 경우 11살이 넘어가게 되면요 오히려 이 유지 에너지 필요량이 다시 조금씩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즉 고양이의 경우는 노령묘가 되면 무조건 단백질 함량이나 음식의 양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0살 이전보다 10살 이후의 고양이가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해야만 유지가 된다는 사실인데요, 집고양이의 경우는요 집에서 사료를 먹을 경우요 55% 이상의 에너지원을요 단백질과 지방으로 섭취하게 됩니다. 사료에 단백질의 함량이나 지방 함량이 얼마가 들어있던 상관없이요 결국은 흡수돼서 이용하는 에너지의 전 총량은요 단백질과 지방으로부터 55% 이상의 에너지원을 뽑아서 쓰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고양이가 노령기에 접어들게 되면은요 특히 지방의 소화 흡수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즉 아무리 먹어도 소화해서 몸으로 흡수해서 이것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비율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부족한 에너지 요구량을 채우기 위해서 유지의 에너지 요구량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즉 노령묘의 경우 먹은 사료 안의 단백질과 지방이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이 더 힘들어지므로 노령묘에게는 더 많은, 또 더 소화 흡수율이 높은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된 사료가 오히려 더 필요해지는 거죠. 일반 활동기 성묘와 같은 사료를 10살이 넘은 노령묘에게도 계속 주게 된다면요 살이 찌는 게 아니고 반대로 체중이 감소하게 되고, 더구나 미각 기능의 저하와 영양분의 흡수율이 떨어지는 내장 기능의 저하, 그리고 또한 식욕의 저하가 더욱 체중 감소를 빠르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노령기 고양이의 사료는 어떤 걸 먹이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노령 고양이용 혹은 몇 살 이상용 아니면 시니어용 이렇게 표시된 사료를 먹이시면 사실은 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답도 맞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료 회사가 만든 이상한 사료가 아니라면요 노령묘용 사료는요 각 펫푸드 회사에서 노령기 고양이의 체질의 변화와 소화력의 감소, 유지 에너지 요구량의 증가, 미각이나 후각 기능 감소 등을 고려해서 오랜 기간 독자적인 연구를 하고 레시피를 만들고 또 오랜 기간 적용하여 제품화한 것들입니다. 노령기 고양이에게 딱 맞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요 노령기 시니어용 고양이 사료는요 입자를 작게 해서 먹기 좋고 소화 흡수가 편하게 만들며 필요 영양소가 더 소화와 흡수가 잘 되게 고급 단백질과 지방을 사용하게 되고요, 노령 고양이의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요 나트륨과 인해 함량을 어느 정도 이하로 제한하며 적절한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의 배합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내 세균들의 어떤 균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성분들 역시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더구나 좋은 노령묘용 사료는요 노령묘의 눈과 심장의 건강 유지에 아주 중요한 타우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요,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몸의 면역력과 수명을 늘리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C와 비타민 E,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 등의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염증 억제 효과가 있는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가 풍부하고, 때로는요 노령묘의 관절의 건강을 위해 글루코사민이 함유된 사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령묘의 사료를 적용하기 이전에 주의사항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고양이는요 7살이 넘으면서부터 심각하게 노화가 시작하는 고양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고양이는요 10살이 돼서도 큰 노화의 징후를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고양이도 있습니다. 노화란 과정은요 개체차가 심해서 각각의 고양이마다 노령기용 고양이 사료를 먹는 시점은요 사료에 적힌 몇 세부터라는 글보다는요 각각 내 고양이의 노화 시점을 파악하여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그리고 나서야 시작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직 노화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노령기용 사료를 먹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요. 노화가 한참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나이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아직 젊은 고양이 사료를 먹이는 것도 안 좋다는 말입니다. 고양이가 노화를 겪기 시작한다면요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모든 것이 결핍되기 시작하고요 충분히 먹어도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영민하게 반짝반짝 빛나던 눈도 조금 흐려지게 되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던 털도 약간 바래지게 되면서요 노화는 분명 슬픈 일이고요 안 좋은 일이지만은요 우리가 막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노쇠하고 있는 내 고양이를 위해 삶의 질을 조금 더 개선하여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할 방법은 충분히 많다는 거 모두들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노령기 고양이의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